보통 아메리카노 판매 비율이 60에서 80% 정도로 압도적인데 여름철 생과일 주스가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생과일을 쓰고 모두 냉동과일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창업 전문 유튜버 덕분이네입니다. 덕분이네가 하는 코칭 중에서 모두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덕분이네 마음대로 골라서 답변해주는 덕분이네 정답을 알려줘 시간입니다. 오늘의 질문, 생과일 주스에 냉동과일을 쓰면 안 되나요? 개인 카페에서 생과일 주스는 무척 중요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쉽게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 카페는 유통과 관리 시스템상 냉동과일을 쓰게 됩니다. 생과일을 쓰더라도 특정 시즌이거나 부분적입니다. 테이크아웃 위주의 저가 커피 역시 가격 때문에 생과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쓰더라도 많이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퓨레를 섞게 됩니다. 결국 100% 생과일 주스는 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생과일 주스의 메뉴 파워는 엄청납니다. 보통 아메리카노 판매 비율이 60에서 80% 정도로 압도적인데 여름철 생과일 주스가 이것을 넘어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생과일 주스를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과일과 시럽, 약간의 물, 얼음만 넣어서 블렌더에 갈면 되니까요. 그래서 조리법으로 생과일 주스를 차별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생과일 주스가 확실한 경쟁력을 가지고 여름 시즌 내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기 위해서는 과일의 양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매장의 1.5배나 2배를 넣는 거죠. 재료의 양을 늘리면 생과일의 풍미가 깊어지고 맛이 진해지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원가가 높아진다고요? 그래서 비싸게 받아야 됩니다. 주변의 카페보다 월등한 농도의 생과일 주스를 제공하신다면 다른 집의 가격 따위는 고려하지 마십시오. 이 집은 확실히 진하고 확실히 맛있는데 확실히 비싸군. 손님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공입니다. 어차피 싼 것을 찾는 손님은 주변의 저가형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 손님은 내 카페의 생과일 주스 손님은 아닌 겁니다. 이런 분들은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비싸도 고퀄리티를 원하시는 분들만을 타겟으로 삼으십시오. 생과일 주스 전문점에서 가장 잘 나가는 메뉴가 딸바라고 불리는 딸기 바나나 주스입니다. 하지만 이 메뉴는 딸기 시즌인 2, 3월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워낙 비싸서 생과일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많이 찾는 이 메뉴를 생과일이 아니란 이유로 안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생과일 주스와 냉동과일 주스를 혼합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겁니다. 일테면 생과일 주스는 100% 청포도 주스, 100% 자몽 주스로 하고 냉동과일 주스는 딸기 바나나, 초코 바나나 등으로 표기해서 메뉴를 구성하는 거죠. 덕분이네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모두 생과일을 쓰고 모두 냉동과일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손님이 물으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100%가 붙은 것은 생과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냉동과일입니다. 냉동과일은 따자마자 얼린 무가당 냉동과일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덕분이네 경험으로는 이렇게 오픈하면 손님들이 오히려 더 내 카페를 신뢰하더란 겁니다. 이 경우 냉동과일 주스도 생과일 주스 못지않게 판매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생과일이 재료 수급에 있어서 성가신 것이 사실입니다. 재료 손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쉬운 냉동과일을 선택하십니다. 냉동과일만을 사용할 때에는 메뉴 구성과 레시피에 상당히 많은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이것은 얘기가 좀 방대해지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테이크아웃 매장의 냉동과일 주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냉동과일 주스는 테이크아웃 매장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가에 특화되어 있는 테이크아웃 특성상 아무래도 생과일 재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부담이 있겠죠. 생과일을 써서 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여도 남는 것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동과일을 대놓고 써야 합니다. 대신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특별한 맛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퓨레를 사용하든 향시럽을 쓰든 어떤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특별하고 맛있는 달고 짜고 신 자극적인 메뉴를 개발하십시오. 어차피 냉동과일은 생과일의 신선하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료를 섞어서 맛을 배가시키고 더 자극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덕분이네는 우유, 아이스크림, 땅콩 가루를 혼합해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대용량입니다. 벤티 사이즈 이상으로 용기를 준비하고 거기에 맞춰 레시피를 짜는 겁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테이크아웃 상권에는 경쟁하는 카페가 유독 더 많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대용량 사이즈의 용기는 중요한 경쟁력이 됩니다. 결국 냉동과일 주스는 혀와 눈을 자극할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요점 정리. 1. 생과일 주스는 개인 카페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여름 시즌에는 커피 매출을 누르기도 한다. 2. 생과일 주스의 차별화는 생과일의 양으로 한다. 재료를 2배로 늘려서 진한 생과일의 풍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자. 3. 모든 주스를 생과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과일 주스와 냉동과일 주스를 혼합해서 메뉴 구성을 하자. 4. 냉동과일 주스만으로 구성할 경우 가성비에 집중하자. 자극적인 맛을 창조하고 대용량 용기를 쓰자. 어떠세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이 있는 이유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